안녕하세요. 오늘은 논이 열대과일로 알려진 모린다, 시트리폴리아에 대해 쉽고 안전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관절이 불편하신 분,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 또는 단순히 활력을 찾고 싶은 분들께 특히 유용한 정보예요. 영상 끝부분에선 시니어가 실제로 따라 해볼 수 있는 두 가지 간단 레시피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약물, 질환도 알려드립니다. 중요 포인트는 따로 표기해 둘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논의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관절 통증, 특히 퇴행성 관절염으로 움직임이 불편한 시니어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만성염증으로 피로를 자주 느끼는 분들에게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논의에는 스코폴레틴, 이리도이드,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항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 성분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예를 들어 TNF, IL-1을 낮추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동물 실험과 세포 연구, 그리고 일부 인체 관련 연구에서 염증 표지자 감소와 연골, 골격 구조 개선 가능성이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완치가 아니라 보조적 도움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항염 효과를 통한 통증 완화 보조 측면에서 보면 염증성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임상 근거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항산화 효과를 통한 세포 보호 측면에서는 활성산소를 저감시켜 전반적인 피로와 노화, 마커를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완전한 치료가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심혈관 보조 효과와 면역 보조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압 관리가 필요한 시니어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약 복용자는 의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면역력 보강을 원하지만 큰 약물 대신 식이 보조를 선호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논의의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이리도이드 등이 혈관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혈관 기능을 보조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 원고에서는 단기간 섭취 후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유의하게 하강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인체 연구 결과예요. 따라서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은 저혈압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혈압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혈압 변화는 보고되었지만 장기적 안정성과 효과는 더 큰 임상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약 복용자나 심장병 환자는 반드시 의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면역 보조 효과는 일부 연구에서 면역 관련 지표 개선 가능성이 보고되었어요. 다만 단독 치료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논의와 최악의 궁합 TOP5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장 기능 저하나 고칼륨 위험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이에요. AC 억제제, ARB, 스피로노락톤, 아밀로라이드 등을 복용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논의 주스는 칼륨 함량이 높은 편이에요. 보고된 수치를 보면 오렌지나 토마토 주스 수준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칼륨 증가 위험 약물을 복용할 시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어요. 실제로 신부전 환자에서 논의로 인한 고칼륨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 항응고제, 특히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동물 연구에서 논의 추출물이 응고 시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상호작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와파린 복용자는 출혈 위험 변화 가능성 때문에 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인체 데이터는 제한적이라서 보수적 접근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간 질환이 있거나 간독성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이에요. 논의 관련 급성 간염과 간 손상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드물지만 중증으로 발전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어요. 기존 단질환이 있거나 간독성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저혈압 위험이 있거나 여러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논의가 혈압을 낮출 수 있으므로 여러 혈압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저혈압, 즉 어지러움이나 실신 위험이 있어요. 의사와 용량이나 모니터링 계획을 상의하세요. 다섯 번째, 면역 억제 약 복용자와 임신, 수유 중인 분들입니다. 면역 관련 효과가 있으나 면역 억제 약과의 상호작용이나 임신, 수유 시 안전성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무리한 섭취는 피하세요. 시니어 중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분은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좋은 궁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논의와 최고의 궁합 TOP5입니다. 시니어가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안전한 조합들이에요. 첫 번째, 블루베리나 포도류와의 조합입니다. 상품화된 타이티한 논의, 조합을 예시로 들 수 있어요.
상업 제품들은 논이를 블루베리나 포도 등과 섞어서 맛과 항산화 시너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맛 개선과 항산화 보강 측면에서 실용적이에요. 두 번째, 따뜻한 물에 꿀과 레몬을 소량 넣는 조합입니다. 소화에 부담이 적고 목넘김이 편해요. 논이의 쓴맛과 냄새를 완화해서 시니어들이 섭취하기 쉽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는 분은 꿀 양을 조절해야 해요. 세 번째, 생강차와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생강은 소화와 항염에 도움되는 전통 성분이에요. 차로 함께하면 위 부담을 줄여주고 맛 조절에 유리합니다. 네 번째, 프로바이오틱스, 즉 요거트 등과 섞어서 부드러운 스무디 형태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소화가 약한 분에게 부드럽게 섭취시키기 좋고 장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저나트륨, 저칼륨 식단과 조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논이는 칼륨이 높을 수 있으니 칼륨 조절이 필요한 분은 식단 전체에서 칼륨을 고려해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타이티한 논이 제품은 블루베리나 포도와 혼합된 제조 예시가 많아서 맛과 영양 밸런스를 위해 참고할 수 있어요. 이제 약속드린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용으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두 가지 레시피예요. 첫 번째 레시피는 따뜻한 논이 허니 토닉입니다. 소화와 따뜻함을 중시한 레시피예요. 1회 분량은 논이 주스 30ml, 약 1큰술과 1작은술 정도예요. 따뜻한 물 120에서 150ml를 준비하고 꿀 1작은술은 선택사항이에요. 레몬 한 조각도 선택사항입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컵에 따뜻한 물을 붓습니다. 뜨겁지 않게 40에서 50도 정도면 돼요. 논이 주스 30ml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꿀과 레몬을 더해서 맛을 조절합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아침 공복에 한 모금씩 권장하되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팁을 알려드리면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처음에는 15ml로 시작해서 반응을 보세요. 신장 기능이나 칼륨 문제가 있으면 의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부드러운 논이 베리 스무디예요. 식감과 영양 밸런스를 고려한 레시피입니다. 1회 분량은 논이 주스 30ml, 블루베리 주스나 냉동, 블루베리 50g과 물 50ml, 플레인 요거트 80g, 꿀을 소량 준비하세요. 만드는 방법은 믹서에 재료를 넣고 10에서 15초 블렌드한 다음 컵에 담아서 바로 드시면 됩니다. 시니어 팁으로는 치아가 약한 분은 요거트 양을 늘리고 블루베리를 퓨레 상태로 만들면 더 부드러워요. 바나나는 칼륨이 높으니 신장이나 칼륨 관리가 필요한 분은 사과나 배 등으로 대체하세요. 이제 핵심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다뤄볼게요. 먼저 부작용과 보고된 문제들입니다. 간 손상, 즉 간염이나 급성 간부전이 있어요. 드물지만 논이 섭취 후 급성 간 손상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중증 사례도 포함되어 있어요. 간질환이 있거나 간독성 약을 복용하시는 분, 간 수치가 이상인 분은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고칼륨혈증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논이주스는 칼륨 함량이 높아서 신장 기능 저하나 칼륨 증가 위험 약물을 복용할 시 고칼륨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임상 사례 보고도 있어요. 혈압 저하 효과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관찰되어서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은 저혈압 위험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섭취를 피하거나 주의해야 할 질환자들을 정리해드리면 침부전이나 칼륨 조절이 필요한 환자, 간질환자,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 여러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 면역 억제 치료자, 의학적 상태가 불안정한 시니어 등은 의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에 대해 말씀드리면 표준 권장량은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상업 제품이나 규제 의견에서는 대체로 하루 30ml에서 60ml 범위가 일반적인 안내예요. 연구에서는 30ml, 300ml, 750ml 등을 비교한 임상도 있으나 고용량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섭취 전에 특히 의학적 상태가 있는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 보관법도 중요해요. 개봉 전에는 제품 라벨을 따르되 상업적 타이티한 논이 등은 통상 상온 보관이 가능합니다. 개봉 후에는 대부분 냉장 보관을 권장해요. 즉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개봉 후 제품별 권장 섭취 기간이 다르므로 라벨의 냉장 보관 지침을 따르세요. 예를 들어 일부 제품은 개봉 후 10일에서 2개월 권장 등이 있어요. 즉 미가공 제품은
면역이 약화된 분이나 노년층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추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처음 시도할 때는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15에서 30ml로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 반응을 관찰하세요. 소화 문제나 간 수치 이상, 어지러움 등의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진, 즉 주치의나 약사에게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를 보여드리고 안전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제 핵심 오해를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X 퀴즈 형태로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논의는 간을 무조건 보호해서 간질환 환자에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일부 사례에서 논의 섭취 후 간 손상이 보고되었으므로 간질환 환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논이두수는 칼륨이 높아서 신장질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고칼륨혈증 사례가 보고되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은 주의해야 해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논이를 먹으면 모든 종류의 통증이 사라진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일부 항염 효과는 있으나 모든 통증을 없앤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에요. 보조적 역할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혈압약을 먹는 사람은 논이 섭취 전에 의사 상담이 필요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논이가 혈압을 낮출 수 있으므로 병용 시 저혈압 위험을 확인해야 해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시작은 소량부터 이상 반응 시 즉시 중단하고 의사 상담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안전한 접근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논이는 항산화, 항염 성분인 스코폴레틴이나 이리도이드가 있어서 관절이나 전반적 피로 관리에 보조적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간 손상 사례와 고칼륨 위험이 보고되어서 간질환이나 신부전, 약물 복용자, 특히 혈압약이나 칼륨 상승 약물,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보수적 권장 섭취량은 하루 30ml 전후예요. 제품 라벨을 참고하시고 시작은 소량으로 하세요. 일상 실천 팁을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 30ml로 시작해서 일주일 반응을 관찰한 다음 문제가 없으면 유지하세요. 두 번째, 약을 복용 중이면 의사나 약사에게 현재 복용약 리스트를 보여주세요. 세 번째,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고 라벨 권장 기간 내에 섭취하세요. 생제품은 고령층에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복용 중인 약이나 질환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익명으로도 괜찮으니 다음 영상에서 약물별 주의사항 시리즈로 다뤄보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건강하세요.